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규메르카라의 내용이 진격의 거인과 비슷한 느낌으로 각색이 된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탄지로가 혈기의 힘으로 영토를 재탈환했지만 새로운 여자 혈기가 튀어나와 탄지로를 납치하려고 했던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뒤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귀할 때 조사병단 단장이었던 오바나이는 이번 작전에서 죽은 부하들의 시체를 보며 미안하다, 너희들의 희생으로 우린 몇 가지 단서를 잡을 수 있었다, 고맙다 라고 말했고 그의 앞으로 제니츠가 불려오게 되었죠. 한편 조사병단이 잡아놨던 혈기를 몰래 퇴치해버린 범인을 찾기 위해 수색을 시작했는데 강한 혈기의 목일수록 단단하기에 아무리 수준 높은 검술로 단번에 배워난다고 해도 칼에는 그만한 흠집이나 파손이 있을 거라며 그날 근처에 있던 비활대원들의 일륜도를 모두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미는 젠장, 목숨 걸고 혈기들과 싸웠던 우리를 의심하는 거야? 라고 하며 열받아 했고 미치리는 그날 있던 사람들 모두를 하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라고 했죠. 그렇게 백사기 비활대원들은 모두 일륜도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들의 일륜도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검사를 하는 상황 때문에 오랜만에 한자리에 전부 다 모인 백사기 사이미는 그렇게 많았던 백사기 훈련병들이 이것밖에 남지 않았냐고 부들거렸고 많은 동기들이 혈기의 손에 죽어버렸다는 것에 다들 침통한 상태가 되었죠. 그러다 쿄지로는 사나미에게 그래도 넌 이제 헌병이 된 건가? 안쪽에 서 있으면 이런 일은 다신 겪지 않을 수 있겠군 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병단으로 입단하기 전에 또 한 번 혈기의 습격 사태가 일어났다 보니 훈련병들의 조사병단 정시 입단이 보류가 된 상태에 헌병으로 입단하고자 하는 이는 이미 들어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이미는 아니 나는 조사병단으로 갈 거다 라고 부르쳤습니다. 동기들은 누구보다 헌병으로 가고 싶어 했던 이 녀석이 웬일이냐고 물었고 사이미는 브라타를 죽인 혈기의 녀석들을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부들거렸죠. 그럼 우리들 중에 헌병이 된 건 카나오 뿐인 건가? 라고 하며 카나오 쪽을 봤는데 이미 카나오는 그 자리를 뜬 상태였습니다. 카나오는 헌병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제니치와 탄지로 네이코가 카나오에 다가와 부탁할 게 있다고 했죠. 카나오는 내게 무슨 부탁이냐고 물었고 제니치는 사실 이번 임무에서 탄지로가 혈기의 능력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조사병단에서는 탄지로를 처형할 계획인 것 같다고 우리를 몰래 이 헌병단이 있는 가장 안쪽의 벽에서 바깥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있는 벽의 출입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헌병이었기에 그들을 밖에 몰래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카나오 뿐이었고 카나오는 내키진 않았지만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카나오와 함께 어떤 지점으로 가던 그들 갑자기 카나오가 발걸음을 멈췄고 탄지로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멈춰서냐고 그러다가 다른 기다렸던들에게 들키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카나오는 걱정하지 말라고 어차피 이상하게도 이 주변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서는 제니치에게 넌 언제부터 나를 그런 두려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제니치는 덜덜 떨면서 너 왜 일륜도를 검사 받을 때 브라타의 일륜도를 들고 있었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카나오는 그걸 어떻게 라며 당황한 기세를 보였고 제니치는 동기들의 관심 없었던 너는 모르겠지만 지난 3년간 한솥밥을 먹으며 가약처럼 지냈던 동기 일륜도 색깔이 뭔지는 나는 알 수 있다고. 네 일륜도를 꺼내지 않았던 이유는 네가 바로 조사병단에서 사로잡아놨던 혈기를 죽일 때 네 일륜도가 흠집이 크게 난 것 때문 아니냐고 했죠. 카나오는 그의 쓸쓸한 표정으로 너를 저번에 활락의 거리에서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라고 했고 그 순간 네리코가 카나오에 뛰어들어 칼을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카나오는 순간적으로 혈기의 모습으로 변신했고 내 혈기의 이름은 다키, 탄지로는 내가 여기서 데려가겠다 라고 하며 네이코의 칼을 고비로 막아냈죠. 그 순간 매복해 있던 비활대원들이 튀어나와 다키를 향해 공격했고 다키는 그들과 치열하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설마 했는데 어떻게 카나오가 우리를 배신했던 배신자라니 라며 충격에 빠졌고 네이코는 널 납치하려고 했던 적이라며 용서할 수 없다고 다키에게 공격을 퍼붓었죠. 다키는 비활대 검사들을 힘으로 밀어붙였고 지금 이 상태라면 네이코의 칼만 조심하면 다른 비활대 검사들은 그리 위협적이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그 소란을 듣고 달려온 백사의 기다대원들은
어떻게 이 벽 안에 저 혈기가 있는 거냐며 다들 칼을 빼들어 공격을 했죠. 타키는 오비를 뻗어 그들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순간 멈칫했고 그들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않고 그저 멀리로 날려버리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분노한 탄지로는 혈기가 되어 다키에게 뛰어들었고 혈기 탄지로와 다키가 치열하게 맞붙게 되었죠. 처음에는 호기롭게 탄지로가 다키를 밀어붙이며 압박했지만 점차 격투 능력이 좋았던 다키가 탄지로보다 우세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다키의 오비가 탄지로의 몸 곳곳을 뚫어버렸고 다키의 승리가 점쳐지는 상황에 그 오비들이 전부 순식간에 잘려나갔고 기우가 다키의 눈앞에 쓱 나왔죠. 처음부터 이 녀석을 공격했으면 되는 걸 왜 괜히 위인을 하겠다고 한 건지 참 이라며 호흡의 검수를 시전했고 다키는 네이코와 기우가 있는 지금 이 상황은 사실상 자신이 살아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백사기 귀할대원들을 한번 쓱 쳐다보더니 자신의 오비로 자신의 몸을 계속해서 칭칭 감게 되었습니다. 기우는 뭐하는 거냐며 다키를 베어버리려고 했는데 다키의 오비는 점점 겹겹이 쌓여 베이지 않았고 그 상태로 하나의 굿처럼 변해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죠. 기우는 뭐지? 이 혈기의 고유 능력인가? 이 오비는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딱딱해 칼로 벨 수 없겠군 이라며 포기했고 이자를 고문하고 정보를 알아내는 것도 힘들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카나우는 깊숙한 귀할대 본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시노부는 그녀의 오비를 뜯어낼 방법을 모색했죠. 백사의 귀할대원들은 자신의 동기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탄지로에게 쿄요로와 교메이가 다가와 카나우의 오비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했고 함께 카나우가 갇혀있는 곳으로 가자고 했죠. 탄지로는 시노부씨도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걸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의아했지만 쿄요로의 얼굴에는 어떤 확신이 가득한 느낌이 있었기에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다다르자 쿄요로는 탄지로에게 사실 우리는 벽 바깥에서 온 인류로 이 벽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역사를 알고 있다고 했죠. 탄지로는 벽 바깥에는 인류가 살지 않고 혈기들만 있다고 역사책에서 배웠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고 쿄요로는 너네가 전부 잘못 배워왔던 거라며 우리와 함께 벽 밖으로 나가면 진짜 세상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항상 벽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꿈꿔왔었기에 그 말에 흥미가 생겼고 무슨 수로 벽 밖으로 나가느냐고 물었죠. 그에 탄지로 너는 혈기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 벽 밖에 있는 혈기들을 상대로도 죽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힘을 합쳐서 가다 보면 우리의 고향으로 함께 갈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러다가 벽 밖에서 검사 혈기와 구슬 혈기를 만나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고 쿄요로는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그들은 널 공개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탄지로는 어떻게 그걸 확신하냐고 물었고 쿄요로는 그건 바로 네가 우리와 동료이기 때문이지 라고 하며 카나우 어서 오비를 풀어 이곳을 떠나자 드디어 5년 만에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카나우의 오비는 풀리지 않았고 그 순간 수많은 인위척이 들리며 귀할대원들이 그들을 둘러싸았고 제니치는 역시 너희들이 카나우와 한패였구나 라며 씁쓸하게 말했죠. 제니치는 지금껏 얻은 정보를 토대로 분명 카나우처럼 예전 벽을 뚫어버렸던 검사혈기와 무술혈기가 이 병 안에 숨어 살고 있을 거라는 걸 유추했는데 처음 탄지로의 납치 미수 사건 때 다키는 쿄요로와 교메이와 접선 후 그들과 싸운 척을 했지만 아무래도 그때 그들이 탄지로의 위치를 알려줬지 않았나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 후로도 다키와 정체를 발각당하고 귀할대원들에게 둘러싸였을 때도 제이치는 유심히 쿄요로와 교메이를 지켜봤는데 그들은 다키를 공격하기보단 주변에 있는 귀할대원들에게 오히려 살기를 뽑으며 우물쭈물하고 있는 걸 보고 또 한 번 의심이 커졌었죠. 그 뒤 그들이 분명 카나우와 같은 동료라면 탄지로를 노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일 터 그들이 탄지로와 접선을 할 때를 기다렸다가 덮친 거였습니다. 쿄요로는 이거 당해버렸군. 하지만 탄지로 네가 우리와 힘을 합치면 여기서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며 혈기의 힘을 쓰라고 했죠. 탄지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벽 바깥의 세상이란 것에 흔들리고 있었는데 순간 쿄요로와 교메이가 혈기의 힘을 사용해 혈기로 변신하자 탄지로는 엄청난 분노로 눈이 뒤집혔습니다. 다름 아닌 그들은 모든 사건의 원흉이었던 검사혈기와 무술혈기, 쿄요로는 코쿠시부라는 이름의 혈기를 계승한 전사였고 교메이는 아카자라는 혈기를 계승한 전사였죠. 코쿠시와 아카자는 그 상태로 엄청난 힘으로 그 지하실을 뚫고 나왔고 그들에게 맞서는 귀할대원들을 순식간에 살해해버렸습니다. 탄지로는 이렇게 바로 눈앞에 인류의 원수들이 있었음에도 알지 못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곧바로 혈기로 변신해 그들에게 덤벼들었죠. 하지만 코쿠시부와 아카자의 엄청난 힘에 당해낼 수가 없었고 탄지로는 코쿠시부의 검술에 무참히 베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른 기살대원들도 속속히 도착해 그들을 막아섰고 코쿠시부나 아카자에게 이들을 전부 상대하다 보면 결국 힘이 빠져 변신이 풀릴 테니
우선 벽 바깥쪽으로 최대한 도망가며 탄지로를 유인해야겠다고 했죠. 아카야는 그럼 카나오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고, 코쿠시보는 일단 카나오는 포기하고 탄지로만이라도 우리의 고향에 데려가야 한다고 카나오는 나중에 구출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코쿠시와 아카자는 귀살대원들의 공격을 피해가며 벽 바깥쪽으로 신속하게 도망치기 시작했고, 탄지로는 놓치지 않겠다며 그들을 쫓아갔죠. 한참을 뒤따라오던 귀살대원들은 이들의 빠른 이동 속도에 그들을 놓치고 말았고, 오로지 탄지로만이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래 탄지로, 너의 그 읽기 쉬운 성격 덕분에 일이 수월하게 풀려가겠군. 널 강제로라도 우리의 고향으로 끌고 가겠다 라고 하며 코쿠시보는 달의 호흡을 시원해 탄지로를 베어버렸고, 아카야는 하게사를 시원해 탄지로의 몸 곳곳을 뚫어버렸죠. 탄지로는 혈기의 몸이라 재생할 수 있긴 했지만 그만큼 체력 소모가 심했고 결국에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카자는 탄지로를 미리 가져온 밧줄로 꽁꽁 묶은 뒤 들쳐내고 벽 바깥쪽으로 뛰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벽 위에 있던 기유와 네리코가 내려왔고, 기유는 생각보다 일찍 왔구나. 오면서 내 부하들을 많이도 죽였겠네? 라고 하며 호흡의 검술로 그대로 공격했죠. 코쿠시바 아카자는 지금까지 많은 체력을 소모했기에 기유의 공격에 몸 곳곳이 베어버렸고, 이대로 가다간 기유를 당하지 못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네리코가 아카자에게 묶여있던 탄지로의 밧줄을 꺼내며 빠르게 구출했고, 아카야는 탄지로를 뺏기지 않으려고 주먹을 내질렀지만 네리코는 재빨리 그들에게서 떨어졌죠. 그때 오바나이가 그들을 향해 총을 쏘라고 명령했고, 위에 숨어있던 저격수들이 그들을 향해 총알을 퍼붓었습니다. 코쿠시바 아카자는 조금만 더 나가면 탈출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막히는 거냐며 절망했고, 기유가 그때 그들의 빈틈을 노려 호흡의 검술로 목을 베려고 했는데, 그 순간 기유는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 곧장 옆으로 피했죠. 그러자 수많은 얼음창들이 날아와 저격수들에게 꽂혔고, 코쿠시바와 아카자 쪽이 얼음으로 뒤엎여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코쿠시바 아카자는 그 길로 도망가기 시작했고, 오바나이는 저 멀리에서 한 부채를 든 혈기가 그들을 엄호하며 얼음을 싸대고 있는 걸 보게 되었죠. 그렇게 귀할 때는 탄주를 지켜내긴 했지만 새로운 혈기의 등장과 더불어 벽 바깥에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그들의 적들은 생각보다 거대한 세력일 수도 있겠다는 긴장을 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진격의 거인 내용 중 초반에 해당되는 내용이 끝이 나게 되었네요. 진격거 내용 끝까지 다 만들면 사실상 10부가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이 시리즈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즐겨주시지 않아서 여기서 이 시리즈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혹시 훗날에 이 시리즈가 조회수가 많이 오르고 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이어서 연재를 해볼 수도 있겠죠?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